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2013년 우리 전기기사 2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부터 갈 건데, 요 41번은 시험에 됐다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죠? 숫자도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가 되는 놈인데, 우리 삼상 줬고, 거기 보면 매극매상당수로 3 줬죠? 이 새끼 무조건 답 3번이에요. 그죠? 답이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 위치가. 그래서 일단 답은 알려드렸는데, 제가 요거 공식해가지고 잡아드릴게요. 우리 권선의 계수 권선법 나오면 동기기 쪽에서 우리 단절권하고 분포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 분포권 계수 공식 해가지고 K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Q 사인 EMQ분의 M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요렇게 들어가죠. EM분의 M파이인데 여기 N값은 사실 우리 고조파 차수라고 해가지고요. 고조파 차수인데 N은 그냥 1로 보시면 돼요. 우리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계수, 단절권 계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식이 나오면 N자가 들어가 있는 놈이나 아니면 없는 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일단 요 공식만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분자는 얼마냐면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왜 2분의 1이냐면 요 M이란 놈이 누구냐면 상수예요. M이 상수인데 우리 동기기는 무조건 몇 상이야? 3상이에요. 3상. 우리 Y결선. 그래서 이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파이란 놈은 항상 얼마예요? 180이에요. 180. 그죠? 우리가 여기 각도가 주어지면 180도고 각도가 없으면 3.14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는 180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3이니까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6분의 180은 사인 30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2분의 1이에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그 다음에 나머지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Q값은 또 뭡니까? 라고 하면 매상당의 우리 슬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로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극수고 얘가 상수고 얘가 슬롯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공식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매상당 슬로스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PN분의 S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구하는 게 필요가 없네. 지금 줬으니까. 여기 얼마 되면 4 줬죠? 4. 3을 줬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안 줬을 때 구하는 거야. 그래서 3 사인 얼마분의 파이에요? 얼마분의? 여기에 3이고 요것도 3이잖아. 그럼 9, 2, 18이죠. 18분의 파이 요렇게 나온다. 그 얘기야. 그럼 요거는 우리 각도잖아요. 각도. 그죠? 그럼 각도하고 요거는 2는 숫자니까 곱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는 거야. 여기 1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거 바깥 거 곱하면 돼. 그래서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1 하고 나오면 돼요. 1. 그래서 요거 답 몇 번이면 3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답이 얼마 나와야 되면 0.9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와야 돼요. 0.9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눌러봐봐요. 그럼 0.9 아마 6 정도 하고 나올 겁니다. 1 나누기 6 사인 10이죠. 요게 180이니까 18로 나누면 10이 나오는 거죠. 눌러보고 0.9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42번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는 1차가 Y, 2차가 델타로 결선하고 1차의 성간전압이 3300V 들어가 있을 때 무브와 2차 성간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압비는 30대 1. 그럼 1분의 30이니까 A는 30이 된다. 그 얘기. A가 30이라는 얘기죠. 건수비가. 요 문제가요. 요 문제가 지금 1차가 Y래요. 그쵸? 자, 1차 Y결선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Y고요. 이게 1차고 오른쪽이 2차가 되는데 2차는 우리 델타랍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얼마냐면 성간전압 3300V 준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V1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2차에 무브와시 성간전압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 A는 얼마라고? 30. 1차와 2차 사이의 건수비가 3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바꿔봐야 돼. 요 성간을 갖다 여기 성간으로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Y를 델타로 변환해서.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상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V1을 갖다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Y결선에서는 우리 항상 데라바류 기억하자. 데라바류. 이게 뭔 얘기예요? 델타에서는 뭐가 같은 거야? 전압이 같은 거예요. Y에선 뭐가 같은 거예요?
전류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델타에서 전압이 같으면 전류가 루산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에서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차이 나는 거야? 전압이 루산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에서는 전압이 루산배 차이 나는데 성간이 더 큰 거야. 그럼 상전압은 반대로 루산이 작아진다 그 얘기죠. 기럭지만 봐봐요. 기럭지만 봐도 얘가 더 짧아요. 그죠? 얘가 더 길고 그 기럭지 차이가 몇 배라고? 루산배라고. 원래는 벡터를 그려서 표현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델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상전압, 여기 성간전압은 크기가 같아요. 그죠? 델압이라고 그랬잖아.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얘는 루트3분의 V1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1차를 V1이라고 하고 2차를 V2라고 하면 항상 1차와 2차 사이에 누가 존재하는 거야? 권수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권수비가. 그럼 권수비 A란 놈은 몇 분의 뭐예요? V2분의 V1이에요. 그럼 우리는 2차로 바꿔야 되잖아 지금. 그럼 V2는 A분의 V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상전압 1차의 전압을 A로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루트 3 A분의 V1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델타에선 전압이 같다며. 그래서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V2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V2는 루트 3 A분의 V1이 됩니다. 따라서 V1은 3300이고요. 루트 3에다가 권수비 A 곱해주면 되는데 A는 30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62.5 나와요. 정확하게 63.5 정도 나옵니다. 63.5V가 나오는데 이 새끼 보기 봐봐. 답 있어 없어? 없어요. 보기에 답이 없어. 그래서 얘는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야 돼. 모두 정답.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요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푸시는 방법만 요령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출제가 되면 아마 보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얘 신형 문제로 나온 거죠.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하나 잡아드릴까? 원래 문제는 1차가 Y, 2차가 델타가 아니고요. 원래 1차가 델타 그리고 2차가 Y예요. 2차가. 그리고 전압의 크기는 똑같아. 요거 3300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권수비 A도 똑같아. 30대 1. 그러니까 얘가 30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V2 값을. 원래 기출문제는 얘가 나왔다가 13년 2회 때 요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럼 얘가 V1이니까 어때? 델압이잖아.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 V1이 되는 거죠. 얘가 V1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V1, V2니까 V2란 놈은 A분의 V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분의 V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2차를 갖다가 V2분의 V1에서 V2로 바꿔야 되니까 A분의 V1. 그러니까 여기 V1을 A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3배가 되는 거죠. 상전압보다 루트3배 크니까. 그래서 A분의 루트 3 V1이 되는 거예요. 뭐가? V2 값이. 그럼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V2는 A분의 루트 3에다가 V1입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30이고요. 루트 3배에 3300이 되는 거죠. 요걸 누르면 자 30하고 요거 날리면 얼마니? 110 남아. 그럼 110의 루트 3은 누구예요? 190V 하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기출문제가 요거 나왔던 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나왔다고요. 근데 바꿔서 냈는데 이 새끼 어떻게 냈어? 잘못 냈어요. 답이 없었어 보기에.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거고요. 원래 기출문제는 요거 190이 답입니다. 190. 얘는 보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190하고 63.5 두 개 외우고 가는 거야 시험장에. 나는 풀기 싫으면 풀 수 있는 분들은 푸는 게 좋겠지. 만약에 숫자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풀고 안 되는 분들은 외우고 가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모두 정답 처리됐다 그 얘기예요. 요 43번 가도록 합시다. 43번. 자, 변압기의 권수비, 또 변압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권수비가 6600대 220이고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 철심의 단면적이 0.02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가 1.2 웨버/. 제곱미터일 때 1차의 유기기 전력. 우리 변압기의 유기기 전력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2원은 하고 나와야지. 1차니까 항상 숫자 4.44에다가 FN1에다가 자속 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요렇게 쓰면 안 되고 다시 바꿔줘야 돼요. 우리 파이란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S라고 쓸 수 있죠. 왜? 우리 자속 밀도라는 놈은 뭐야? 얼마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자속이 분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속이란 놈은 뭐예요? 두 놈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자속의 단위가 웨버죠, 웨버. 그쵸? 면적의 단위가 메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속 밀도의 단위는 뭐야? 결론은 웨버 퍼 메타의 제곱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철심의 면적을 줬고요. 면적 S. 그 다음에 자속 밀도를 줬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자속값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44에다가 주파수가 60 줬고요. 그 다음에 1차 권수가 얼마예요? 1차 권수가 권수를 안 줬나요? 권수가 1.2. 그 파이 그 면적이 0.02를 준 거고요. 그다음에 자속 밀도가 1.2를 줬네요. 그다음에 권수 N1은 여기서 우리 원래 그 6,600이라는 놈이 있네. 그래서 그거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권수. 왜냐면 권수비에 해가지고 A는 6,600 대 220 줬잖아요. 그러니까 1차 권수니까 앞에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1.2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0.02 주고 있죠. 단위 한번 볼까요? 요 자속의 단위가 아까 제가 웨버라고 그랬잖아요. 웨버. 그러면 요 놈이 지금 뭐예요? 1.2가 면적이죠. 그래서 메타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단위가 뭐야? 자속 밀도니까 웨버 퍼 메타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약분시키면 자속만 남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198V 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보통 이제 그 문제 보시게 되면 요 면적의 단위가요. 보통 제곱미터 안 주고요. 제곱센치로 주죠. 제곱센치. 그럼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주어지는 게 제곱센치로 준 거야. 그럼 우리는 뭘로 환산해야 돼요? 메타의 제곱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메타라는 건 몇 센치예요? 100cm잖아요. 100cm.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메타에서 센치로 가면 100인데 센치에서 메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100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10이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2승 되는 거지. 반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센치에서 메타니. 근데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제곱 붙여주면 돼. 그래서 10에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4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곱 센치를 주면. 그래서 메타 제곱으로 바꿀 땐 10에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추가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44번 갑니다. 자, 44번은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맨 끝에 조정 범위에다 밑줄 그으면 돼요. 우리 유도기 쪽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유도 전압 조정기 나오는 건데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예요. 말 그대로. 이거 하나 정직이라는 거 하나 두셔야 돼요. 정직이.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 때문에 변압기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회전기가 아니라 정직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도 있고요.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도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 범위라는 게 나와요.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잡아드릴게요. 조정 범위가 나오는데 조정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할 게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자는 얘기야. 얼마부터 얼마까지 전압을 조정하는 거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 단 이거는 조건이 단상일 때예요. 삼상이 들어가면 루트 3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삼상일 때는. 자, 여기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삼상일 때 루트 3이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단상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선 단상이라고 했으니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밖에 없어요. 4번.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하면 13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70이죠. 70부터 130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항상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무슨 전압이냐면 조정 전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 계산 문제에서 조정 전격 구할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조정 전압은 항상 30V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거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 전압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이요. 자, 45번 문제는 리액턴스 강화 물어봤는데 우리가 요거는 전압 강화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변압기의
전압 강화율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저항 강화율, 두 번째 리액턴스 강화율, 세 번째 임피던스 강화율 나오는데 여기서는 리액턴스 강화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액턴스 강화 공식만 하나 잡아드릴게. 그때 제가 잡아드릴 거야.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우리 리액턴스 강화율을 %X라고 그래요. 얘를 갖다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Q라고 돼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뭐냐, 말 그대로 전압 강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압을 갖다가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정격 전류 인가시 리액턴스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갖다 우리가 따져줄 때 우리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 강화율이 %R이에요. 걔는 똑같아요. V1N, I1N 똑같이 들어가고요.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R이 들어가겠지. 임피던스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Z가 들어가는 거예요. Z. 그것만 바뀐다는 거예요. 요 위치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우리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 나옵니다. 요 시험에. 자, 1차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2000이죠. 앞에 게 항상 1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1N은 안 줬어. 이 새끼 구해야 돼요. 그럼 1차 전압 전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단상일 때 P는 VI, 삼상일 때는 루산 VI잖아요. 그럼 I는 V분의 P 하고 나오면 돼요. 얘가 1차니까 전압도 1차 잡아주면 되겠지. 1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이라고 그랬죠? 용량은 10kV니까 10에 3승 잡아주고요. 요거 날리면 2분의 10이니까 5A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어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봅시다. 리액턴스인데 리액턴스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갖다 얼마 줬냐면 Z1이라고 할까요? 6.2 플러스 J의 7옴이라고 줬어. 그럼 요게 우리 복소수인데 우리 요걸 실수 R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우리 J 옆에 있는 건 허수해가지고 리액턴스라고 얘기하죠. 위상이 있는 거야, 위상이.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리액턴스니까 허수에 있는 7을 갖다 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항 강화를 물어보면 누굴 넣으면 돼? 6.1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강화 물어보면 누굴 넣으면 되는 거야? 6.2하고 7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넣어? 아니지. 벡터합의 크기에서 넣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루트에 6.2제곱 플러스 7의 제곱하고 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100 곱하면 1.75%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 2번 되겠습니다. 우리 전압 강화율에서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새끼가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숫자 안 바뀌고 1.7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46번 문제는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문제가 되겠고요. 슬립을 4% 줬죠. 그 다음에 2차 한상의 저항 R2를 줬어. R2 값을 갖다가 한상의 저항값 0.35을 줬고요. 슬립은 앞에서 4% 0.04를 주고 있어요. 그때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가 같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할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즉 거기다 밑줄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할 저항의 크기는 얼마냐 그거 물어봤는데 거기다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요. 2차 출력 정수 물어본 거예요. 2차 출력 정수.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등가 저항이라고 돼요. 등가 저항.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 공식 계산 문제. 그래서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2차 저항이에요. 요게 외부에 들어가는 저항, 등가 저항, 2차 출력 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슬립이고. 그래서 기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얘를 4% 줬을 때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입니까? 해서 이거 24배예요. 여기 기본적인 스타일의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5% 줬을 때 몇 배예요? 19배가 답이 되시는 거야. 자, 근데 지금은 요걸 물어본 게 아니고 계산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 R값이 얼마가 나오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R2가 얼마라고 했어? 0.3. 여기에다가 얼마예요? S분의 1이니까 0.04분의 1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잡아주면 돼. 7.25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4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6번까지 풀어봤고요. 47번 우리 계산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47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부하분담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은 두 대의 변압기가 있고요. 그 용량 및 임피던스가 A기. 자, 한번 써볼게요. 병렬 운전하는 거예요. A기가 얼마냐면 5kVA 3%입니다. 3%. 5kVA의 3%. 요거는 임피던스를 준 거예요. 퍼센트 ZA 값이고요. 요거는 정격 용량이가지고 P A 값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B기는 얼마 줬어요? 20kVA에 몇 프로 줬냐면 2% 줬네. 2%. 요거는 우리 퍼센트 Z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PB라고 쓸 수 있겠죠. 정격 용량값. 자, 이때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 병렬 운전하는데 부하를 분담하는 B는 하고 물어봤죠. A 대 B는 얼마냐? A 대 B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나오면요.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하분담비나 변압기에서요. 부하분담비나 합성 용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요 공식을 기억하자. 어떤 공식이냐면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뭘 곱해요?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를 곱해주자 그 얘기야. 요게 이제 우리 부하분담비 합성 용량을 어디에서? 변압기에서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 소문자 앞에 N 앞에 있는 놈 뭐라고 하냐면 분담 용량이라고 그래요. 분담 전력, 분담 용량. 여기 대문자는 누구냐면요. 우리 정격 용량이에요. 명판 값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임피던스는 무슨 임피던스예요? 퍼센트 우리 누설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Z 값이 누설 임피던스예요. 전류가 흐르면 임피던스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손실에 대한 임피던스를 누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용량은 지금 무슨 관계예요? 비례에 비례. 왜 비례냐면 B 위에 A 똑같죠. 그래서 용량은 비례예요. 용량끼리는 비례. 근데 용량하고 누설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그죠? A, B, A. 위아래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용량은 비례하지만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릴게. 누설 임피던스는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 또는 우리 역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은 커진다 그 얘기예요.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손실이 작아지니까 용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부하분담비니까 B분의 A니까 20분의 5 잡아주고요. 임피던스는 얼마분의 얼마예요? A분의 B예요. 반대니까 반비례라고 했잖아. 그럼 3분의 2를 잡아줘야지. 3분의 2. 그럼 60분의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 하나 날려. 그럼 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기 보면 1대6이 있는데 6대1은 있어 없어? 없어요. 천만다행이야. 보기에 만약에 1대6이 있고 6대1이 있어요. 누구 찍을래 하고 그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새끼 시험장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내내 고민할 거야. 그러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가 동시에 있더라도 A 대 B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 나온 새끼를 먼저 읽어주면 돼. A가 얘가 A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1대6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B 대 A는 하고 물어봤어. B가 먼저 나왔으니까 B가 밑에 거잖아. 그럼 6대1 하고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대6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그 얘기예요. 2번. 만약에 이 합성 용량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임피던스가 작은 걸 기준으로 합성 용량을 구해야 된다. 요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합성 용량 구할 때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합성 용량 물어볼 때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뒤에 가면 또 있을 거예요, 문제. 그때 가서 추가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번 가도록 합시다. 48번.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시켜 회전 방향을 역회전시킬 수 있는 단상 유도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브러쉬를 2조로 해가지고 2조로 해가지고 브러쉬 이동을 하게 되면 방향을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면 우리 반발기동형 전동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브러쉬가 두 조로 돼 있거든. 그거를 이제 그 반대로 이동시키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보도록 할게요. 49번은 직류발전기에서 섬락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물어봤는데, 이건 부하가 급변했을 때 얘기예요.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전류값이 커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 직류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L의 TC분의 EIC라는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이 있죠. 우리 공식 물어보면 EIC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 렌츠의 법칙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L에다가 우리 DT분의 DI 시간, 미소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급변한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이, 리액턴스 전압이 커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 전압은 커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불꽃, 전압차에 의한 불꽃 섬락을 발생시키는 불량한,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작게 해줘야 돼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에서 보면. 그래서 얘가 작아야 L값도 작아지고, 정류 주기를 길게 해야 얘가 작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급변하면 전류가 커지니까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그래서 섬락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부하의 급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가도록 합시다. 50번 밑에다 할게요. 밑에다가 50번 보도록 할게요. 단상반파 정류회 나왔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정류회로, 정류기 쪽에서 정류회로가 시험에 됐다 잘 나오죠. 얘도 정류기에서 아주 잘 나오는 놈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단상반파가 나와요. 단상반파. 새끼 다이오드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요거 얼마 나오냐면 무조건 1이란 놈은 0.45에 2가 되는 거죠. 물론 전압가가 주어지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일단 이것만 보자는 얘기야. 두 번째, 단상 전파가 있어요. 전파. 이 새끼 다이오드 2개 이상이에요. 브릿지 회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브릿지 다이오드 4개 들어가니까 무조건 2배야. 무조건 0.9에 2.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반파의 2배 무조건.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반파니까 얼마야? 0.45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5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1번 문제. 유도전동, 이거 답이라고 쓰세요. 답. 한 문제밖에 없어.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그것보다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한대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오타예요. 오타. 극수.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에, 제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동기기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극수예요. 극수. 네, 요거 바꿔주세요. 동기기에 그것이 아니라 극수입니다. 거시기도 아니고. 예, 극수보다 이극 적게 하는 것을 사용한다. 옳은 이유를 물어보면요.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에 비해서 항상 SNS만큼 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원판, 아라고의 원판 실험에서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슬립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NS분의 NS-N이에요. 자, 봐봐요. 그럼 요 놈은 NS-N은 SNS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봐봐요. 이게 동기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걸 넘겨볼게요. 요거 넘겨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N은 SNS-NS가 되겠죠. 이거 넘기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봐요. 그럼 N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 바뀌죠? NS-SNS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게 회전자의 속도 공식인데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다라고 하면 얘를 없애면 같은 건데 여기 마이너스 SNS가 있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속도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속도차가. 그러니까 이 원판이 있고 여기에 자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개가 여기서 NS의 그 자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데 이 자개가 회전을 하면 원판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차가 있더란 얘기야. 이 자개의 속도가 우리 N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원판의 속도가 회전자의 속도 N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돌고 얘가 도는 거예요. 항상 얘가 빠른 거야. 근데 그 속도차가 얼마냐면 SNS만큼 늦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얘는 1번이에요. 1번. 보기의 위치도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답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2번. 자, 52번 문제는 속도 제어에 대한 얘기 같아요. 속도 제어. 직류기의 속도 제어인데,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 정출력,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한 속도제 물어봤는데 정출력에다만 밑줄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직류기의 우리 속도제어법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류기의 속도제어가 아닌 거 물어보면 무조건 2차 회전법이에요. 얘는 유도기에서 나오는 놈이야. 유도기 어디? 우리 권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선형. 농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식이 회전수 공식 쓰면 K에다가 파이분의 2라고 쓰거든요. 근데 우리 분권전동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V-IARA예요. 그리고 여기다 60을 곱해가지고 RPM 하고 나오는 거야. 회전수 구할 때 공식이죠. 회전수 구할 때. 여기서 이제 자속, 파이를 이용하고 저항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파이라는 놈의 결론은 IF잖아요. 원천이. 계좌전류가. 그래서 계좌전류를 이용하는 거죠. 계좌제어법, 계좌제어법.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출력제어라고 얘기를 하죠. 정출력제어. 그건 답이 얘예요. 정출력제어라고 하는 것은 계좌제어, 계좌제어는 정출력제어. 그래서 얘는 일단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두 번째 갑시다. 전압제어가 있죠. 얘는 뭐의 특징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요. 운전 효율이 좋죠. 밑에다 적읍시다. 운전 효율이 좋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 두 가지. 첫 번째 누구예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얘는 정밀한 속도제를 요구하는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그너 방식. 얘는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심한 장소. 그래서 여기다 뭘 설치해 우리? 속도를 안정한 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정도 높이기 위해서 플라이를 설치하죠. 축세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얘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얘는 설치할 필요가 있고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 플라이, 휠 이런 문제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항 제어법이 있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5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3번 문제. 속도 특성 곡선 및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지금 토크 T하고 여기 전류 I를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회전수 N을 줬어요.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직권전동기에 보면, 직권에서 보면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죠. 이걸 우리가 IA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요. 토크하고 전류는 뭐야?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토크가. 그 다음에 요 회전수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제곱 날리면 반비례죠. 반비례 곡선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면 요거는 2번이 2번 직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요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 공식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회전수가 클 때 토크가 작다. 그죠? 우리 직권 전동기의 용도가 나오는 거죠. 어디였어? 우리 전차용. 또 하나 기중기. 그래서 무거운 놈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였죠. 54번 들어갈까요? 54번. 54번 문제는 동기 리액턴스 15옴 줬고요. XX가 15mm래요. 그 다음에 뭐야? 전기자저항 RA 0.1, Y결선 삼상동기 발전기가 있다. 한상의 단자전압. 자, 한상분 줬죠? 단자전압이 얼마냐면 4000이래요. 그 다음에 한상분의 6기기 전력. 얘가 한상분이니까 이것도 한상분한 얘기입니다. 6400V. 그 다음에 뭐였냐면 부하각 델타가 30도래 30도. 그때 발전기에 삼상 출력 물어봤어. 자, 삼상 출력 물어봤어요. 단위가 킬로와트. 동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돌극기하고 비돌극기. 제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 조건에서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비돌극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야.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얘라고. 그죠? 우리는 화력발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한상당 출력 나오면 비돌극기가 나와요. 거의. 돌극기도 공식이 있는데 걔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P는 한 번 더 써드리면 XX분의 2V에 우리 사인 칠 때 2V 한다고 했죠. 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3성 곱하기 3 해 안 해?
해야죠. 여기 3상을 줬잖아. 3상 출력. 그러니까 3배를 해줘야 돼. 자, 그럼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XX가 얼마냐면 동기리액턴스가 15이고요. 그 다음에 2가 6,400. 한상분 값이잖아. 한상분. 그래서 한상분이에요. 그래서 3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V가 전압, 단전압 4,000. 그 다음에 사인 델타 30도죠. 사인 3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9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최대 출력은 아니겠네. 그죠? 30도니까 3840kW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몇 번? 3번 답인가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5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안 나왔죠?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정류기 쪽에서 보면 몇 가지 기기의 명칭, 얘가 뭘로 바꾸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인버터 한번 볼까요? 뭐 하는 거야?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외우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컨버터 얘는 외우지 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외우지 말자. 왜? 헷갈린다. 둘 다 외우면 우린 무조건 반대가 되는 놈들은 하나만 기억하자. 인직교. 컨버터는 반대.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어요. 사이클로 컨버터. 요거는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AC를 AC로, 보기가 뭐 DC를 DC로, AC를 DC로, DC를 AC로, AC를 AC로. 답은 뭐야? AC를 AC로.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교류를 교류로.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주파수 변환기기다. 요거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얘가 사이클로 컨버터 주파수 변환기. 답 2번 되겠네.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56번 하나 더 갈까요? 요 밑에다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56번. 포하고 있자는 직류 발전 회전수가 4배로 돼. 거기다 비추고 가야 돼. 회전수가 4배. 그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여자를 속도 변화전에 비해 몇 배로 하냐 물어봤지. 여자 비추고 계시면 돼. 우리 기전력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직류 발전기 기전력 공식 중에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요걸 다시 쓰게 되면 60과 A분의 P자가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K로 넣는 거야. 비례상수. 그래서 K 파이 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자속이 커지면 기전력도 커지고 회전수가 빨라져도 기전력 커지고 회전수가 빨라지면 자속은 감소하는 거죠. 반비례에 의해서.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뭐 갖고 풀 거야? 요거 갖고 풀 거야. 요거. 2는 다시 한번 쓸게요. K 파이의 N. 요거 가지고 풀 건데 자 봐봐요. 회전수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냐면 얘가 4배로 커졌대. 4배.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배가 되면 기전력도 4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인데? 1이었겠지.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1 곱하니까 1이잖아요. 근데 얘가 4배가 되면서 기전력이 4배가 되는 거예요. 비례관계니까. 그때 여자가 몇 배로 되냐고 물어봤어. 기전력을 처음과 같은 1로 만들려면. 처음과 같은 값으로 만들려면 우리 여자라는 건 누구예요? 결론은 자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전류는 결론 자속이잖아. 그죠? 우리 전자석 철심에 코일 감아가지고 전원을 인가하면 전류가 흘러가죠. 그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이 누구냐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여자 전류와 자속은 같다. 그러면 얘를 몇 배로 해야지 얘가 1로 나오는 거야? 처음과 같은 값. 그렇죠. 제가 아까 했잖아요. 회전수하고 자속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몇 배? 4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처음과 같은 1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3번이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죠. 뭐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했을 때 처음 똑같은 값을 만들면 자속은 몇 배를? 2배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문제죠. 2분의 1로 됐을 때 여자를 몇 배로 해야 처음과 같은 값이 나오냐? 2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57번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자, 57번 문제는 답이라고 하나 쓰세요. 요거 하나 답.
자, 어떤 전동기의 1차 측 결선도인가 물어봤는데 지금 잘 봐요. 그림 보시게 되면 이건 단상이에요, 단상.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문제인데 R과 X가 X와 R이 지금 무슨 결선이면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죠? R과 X가 X와 R이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오른쪽은 Y 결선돼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라고 해가지고 일단 답 쓰게 되면 1번이 1번. 우리가 그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 반발 기동, 그 다음에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해가지고 했죠? 반발 기동,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쭉 썼을 거야 아마.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 쉐이딩 코일형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모노 사이클릭형 전동기인데 요 놈은 소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고요. R과 X가 직렬로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요. 얘는 내부를 보면. 그리고 수십 와트 정도 소형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 놈입니다. 모노사이클형 전동기. 수십 와트니까 상당히 용량이 작은 거죠. 어쨌든 요거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좀 기억하자. 그림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 답이라고 써놓으시고 58번 아까 얘기했네요. 직권 전동기 밑줄 그시고 전 차용에 사용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토크란 놈은 직권에서 IA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그 1톤 트럭 얘기하면 돼. 얘가 우리가 회전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동은 0이잖아요. 그럼 0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토크가 무한대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1톤 트럭이. 토크가 이빨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회전수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돼? 출발해가지고 기아가 올라가잖아요. 1단, 2단, 3단 쭉 올라가죠. 그러면 토크는 그때는 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회전수가 느릴 때 토크가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출발할 때는. 그래서 토크가 많이 걸려야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 언덕배기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거 답이 몇 번이냐면 토크가 클 때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적다. 반비례 관계. 그거 찾으면 됩니다. 2번 되겠죠. 반비례. 그 다음에 59번 들어갑니다. 맞죠? 59번. 네.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봤는데요. 제가 이거 기동법만 잡아드릴게요. 우리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라고 할게요. 좀 이렇게 기억하자 우리.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농형이 있죠. 첫 번째. 농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어? 첫 번째 직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전전압 기동. 이 용량 얼마? 소용량 5kW 이하. 5kW.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 Y델타 기동. 뭐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얘를 쓰죠. 용량이 얼마? 5에서 15kW 정도. 근데 범위가 나왔죠. Y델타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5에서 15. 또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건 누구예요? Y델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동보상기 있죠. 얘는 얼마야? 15kW 초과. 얘는 5kW 이하예요. 그 다음에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누가 있어? 리액터 기동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농형에 이어서 우리 권선형이 있겠죠. 권선형. 얘는 두 가지만 좀 보자. 첫 번째 2차 저항 기동. 2차 측에 저항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기동 전류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자,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거. 그럼 얘 두 개가 답이죠. 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맞는 거. 그럼 얘 두 개가 답이야. 그럼 뭐야? 종류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지. 근데 용량이 나와요 가끔. 그래서 이쪽도 좀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 만약에 종류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답이 두 가지의 결론이에요. 자, 봐봐요 거기도.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2차 저항 있잖아. 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지. 1번.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으면 돼. 게르게스라고. 게르게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60번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60번을 보시게 되면 용량을 갖다 1000kV짜리 줬고요. 전압이 6000V, 주파수가 60Hz, 극수가 24급. 단락비에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단락비 1.2.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에다 밑줄 그으세요. 자, 우리가 요거는 동기기 쪽에서 우리 단락비 얘기인데 우리 뭐 KS라고 해 일반적으로. 우리 그 퍼센트 ZS 값을 갖다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잘 봐야 돼요. 요거 좀
잘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네 번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도. 자, 보도록 합시다. KS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V제곱분의 PZS가 있고요. 그 다음에 V분의 루트 3의 IN의 ZS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IS분의 IN이 있습니다.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인데 일단 요 3번은요 공식만 나와. 근데 이 새끼 답도 3번에 있어. 공식만 물어봐.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V가 성간인데요. 우리 상전합 2라는 놈은 원래 상자. 얘가 성간이고 얘가 상이에요. 우리 기전력은 상이거든.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이 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 문제만큼은 2를 성간전합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V 대신에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IN ZS. 공식 요거 세 번째 공식이잖아요. 답도 3번에 있다고. 그 다음에요. 첫 번째 공식은 요거 단락비. 요거 주고 요거 물어봐요. 아니면 요거 주고 요거 물어봐. 그럼 자리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용량을 준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공식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주냐면 단락전류를 줘요. 단락전류. 단락전류가 나오면 무조건 네 번째 공식 이용하고요. 용량이 주어지면 두 번째 공식이에요. 근데 용량하고 단락전류가 두 개 동시에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가 우선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면 요 정격전류를 안 주거든. 우리는 동기계 3상이니까 무조건 루트 3 V분의 P로 구해야 돼. 그때 용량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용량과 단락전류가 있을 때는 네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단락전류 보이면 네 번째야. 용량만 보였다 그러면 두 번째고. 지금 문제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 1번하고 2번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용량이 주어졌죠. 단락전류는 없었고 용량 주어졌고 그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뭘 줬어? 단락비 줬잖아. 그러면 요거 대각 곱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해설처럼. 제가 해설처럼 풀어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두 개 가지고 풀면 돼요. 단락전류를 줬기 때문에 KS분의 1은 하고 나오고요.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V제곱분의 PZS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요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이항하면 되겠지. 그럼 Z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 곱하기 KS분의 뭐예요? V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물어본 놈의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은 밑으로, 나머지는 위로. 이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해봅시다, 이제. 끝났잖아요. P가 얼마야? 만인가요? 만 곱하기 기본 단위로 바꿔야지. 10의 3승 곱하기 단락비가 얼마 줬냐면 1.2 줬어요. 1.2. V가 성간전압, 단자전압, 전격전압 6,000의 제곱이죠. 아무 얘기 없으면 전격전압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옴 나와요. 3옴.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되잖아. 한 번에.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용량 줬으니까 요거 두 번째고 단락비가 있으니까 첫 번째구나. 단락비 없으면 요거 줄 거야. 그리고 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되고 단락전류가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 답 2번이죠.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 풀이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